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2,500포인트 안팎에서 이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FOMC 이후에 방향성이 보다 더 뚜렷해질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FOMC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정말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산타 랠리는 있을지, 앞으로의 이 시장 흐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1타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강사님,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 반, 걱정 반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예. 개인적으로 일부 섹터에만 지금 산타가 와주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예. 장 분석도 한번 도와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 부분들을 추진을 할 것이다 하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부상이 됐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한 뉴스는 지난번에도 나왔지만은 그 이후로 강감무소식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온 뉴스는 정부 단독으로 시행령만 어떤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 이전에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부터 사실 지난 주말 금요일부터 랠리다운 랠리를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이고, 오늘 장에서도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수급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어떤 매수세에 또 의존하는 부분들이 이제 코스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에 의존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가 강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목요일부터 좀 올라간 흐름들이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21선과 61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거의 이제 수렴의 끝자락에서는 이제 변동성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지난 현재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목요일이 대설입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그러니까 절기 변곡이 자주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이후로 금요일 날 올랐고 오늘 약간 쉬어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12일, 13일, 한국 시간은 13일, 14일 정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좀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중 또는 주말 다시 한번 강세가 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주봉 상으로 보면은 사실 연달아 완만하게 올라가는 양봉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고 약간 이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FOMC 이후의 시장 흐름도 지켜봐야겠고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 추억의 문턱을 넘을 만큼 알찬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예, 전공정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원래는 현재
뭐 조각조각 공정마다 하나씩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루즈한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전공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짚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 잠시 후에 제대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이후에 현재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 보다 자세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셀트리온이 나와 있고요. 또 미 로봇 업체 인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LIG 넥스원이 상한가 도달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은 2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종목들 종가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우선 두 종목 상한가 마감을 보였죠. LIG 넥스원, 와이더 플래닛 나와 있고요. 셀트리온이 5%대, 로보티즈는 15% 넘는 시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는요, 장중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의 항암제 바이오시밀러가 뉴질랜드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 품목이 되면서 이틀째 그룹주들이 연이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셀트리온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세가 더 강하게 분출이 되면서 5%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LIG 넥스원입니다. 지난 8일 장 마감 이후에 미국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 60%를 취득할 예정이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미래 플랫폼을 확보를 하고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오늘 이 같은 공시의 힘을 받으면서 상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장중에 18만 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받는 모습입니다. 3%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가 로봇8을 활용해 이 층간 이동이 자유로운 차세대 자율주행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량 양산에 돌입한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15% 넘는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2연속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운영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서 1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자, 이번 제3자 배정 대상자 6인 중에서 배우 이정재 씨와 배우 정우성 씨가 포함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오늘은 뭐 두 종목이나 상한가 마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대체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예, 한번 골라보시면은. 좋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LIG 넥슨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업체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 이 어떤 그 개발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수출 품목으로서는 천궁2 부분들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동에 대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4조 수출 이후로 사우디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한 수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난데없이 다른 호재로 나왔습니다. 갑자기 로봇을 좀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사족 보행 로봇이 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부분의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족 보행인데 왜 갑자기 방산에서 현재 로봇을 인수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무인 로봇 체계, 무인 전투병 체계, 무인 정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아시다시피
현재 우크라이나 관련된 전쟁,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어떤 전쟁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전투병 병사가 현재 전사를 하거나 굉장히 이런 피해가 막심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병으로 이제 대체하는 부분의 첫 번째 서막이 현재 전투견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방부하고도 현재 그 부분하고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현대로템에서도 같이 이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적 보행 전투병 부분들 요거를 좀 연구를 하고 있죠.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이 인수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특히 LIG 넥스원이 하고 있는 것이 한국형 아이언돔인데 우리가 그 북한의 핵 위협 굉장히 압박을 받고요. 또 장사 정포 어떤 시스템도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만간 이 시점 배치될 한국형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모든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단 여기는 장사정포, 포탄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포탄에 대해서도 2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실전 배치가 2030년도에 진행이 되면은 포탄 자체도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공중에서 핵 미사일을 터지면은 전혀 피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은 거의 북한에서는 전의를 상실을 할 수가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한국을 현재 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형의 어떤 그 방산 체계가 세계의 어떤 스탠다드로 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LIG 넥스원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오늘 뭐 상한가 급등을 좀 했는데 보통 이제 대형주 상한가를 가면은 좀 약간 쉬어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이격 조정, 가격 조정, 이격 조정이 21선까지 좀 현재 행보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좀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상한가기 때문에 뭐 내일도 뭐 추가적인 약간 기세로 좀 올라줄 수 있지만은 차익 실현하고 일부 착신하고 또 21선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성장성 기대를 해볼만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나도 큰 시세를 보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한번 골라보시죠. 너무 좋습니다. 자, 와이더 플래닛이 지금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예.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이제 기업 내용보다는 현재 이제 배우 이제 이정재하고 정우성 두 분이 현재 유상증자에 좀 참여를 했다. 사실상 최대 주주가 좀 되죠. 근데 사실 뭐 여기서 배우 이정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인맥주로 엮여 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홀딩스를 연속 상한가를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와이더 플랫도 이게 모 정치인 연관 그런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점 상황이고 내일도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한번 조정이 좀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앞으로 뭐 정치 일정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이제 접어주면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 내용보다는 좀 일부 정치 테마로 엮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는요. 셀트리온 이야기도 좀 궁금합니다. 뉴질랜드 이 보조금 관련한 호조가 좀 나왔는데요. 예.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셀트리온은 종합 현재 그 바이오 쪽의 회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 뭐 전체 휘둘릴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 어떤 큰 파이로 보시면은 첫 번째는 3사 합병 관련된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는 특허 만료된
현재 바이오시밀러 부분들이 미국에 대한 품목 허가가 올해 현재 내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상당 부분 강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현재 바이오 업체하고 제휴해서 또 이중 항체 관련된 또 삼중 항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시너지 효과도 항암제를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에서 가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지금 전체 뭐 큰 시장 큰 흐름들이 한번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다가 접어주는 관점에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저점과 지금 눌림목 현재 저점이 약 43일 정도 되는데 거의 한 2달 사이클에 해당이 되죠. 근데 2달이면은 거의 한 4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간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이제 급등을 해줬던 이평선의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윗 부분이 현재 20일, 그다음 아랫 부분이 60일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20일과 60일 사이에 약 40일 선에 이제 걸쳐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40일 주기와 거의 일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랐지만 이격이 높기 때문에 이격 수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직 현재 신규 매수를 좀 하실 분들은 이격 2, 3일 정도 수렴이 되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네, 그래도 2, 3일 정도의 이 수렴 기간은 좀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는 로보티즈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로봇8을 활용한 차세대 로봇을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로보티즈는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볼 수 있을까요? 자, 그 삼성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사실 인수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좀 했고요. 그러면은 LG 쪽에 이제 LG는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하느냐 궁금하신데 LG는 두 가지 회사, 특히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사람용 로봇에 대한 각종 현재 이 로봇을 판매를 하고 있고 정식 계열사에 좀 해당이 되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현재 2대 주주로 등극을 좀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인수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주로 실내 자율주행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율주행 위에다가 로봇팔을 장착을 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협동 로봇에 대한 그 팔은 고정식인데 이동식에다가 고정을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협동 로봇처럼 되지는 않지만은 이동을 하면서 실내에서 자유롭게 뭐 엘리베이터를 할 때 버튼을 자동적으로 누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도 만드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음식물 배달이라든가 택배 배달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바퀴가 달리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실내에는 일개미, 실외에는 직개미, 실외에는 일개미 쪽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종 로봇용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로봇 모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현재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로보티즈의 어떤 성장성도 굉장히 부품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에서 LG의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그 정책을 좀 현재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쳤다면 로보티즈와 로봇스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좀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10몇 % 정도 올랐는데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다시 한번 강하게 약간 올라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내년 같은 경우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 좀 되는 어떤 큰 물결이 좀 일고 있기 때문에 로봇하고 인공지능 부분하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현재 시장이 첫 번째로 개화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가 되면서 다시 한번 불타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로보티즈 더불어서 로보스타까지 이 주가 흐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장중에 18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지금 2차 전지 쪽은 약간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치킨 게임이 뭐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대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하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바이든이 이제 다시 한번 재선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지게 되면은 현재 친환경 쪽에 이제 타격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 때문에 약간 탄력이 이제 둔화될 수가 있는 두 가지 또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리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4세대에 좀 해당이 된 부분들이 사실 4세대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쪽 관련된 전고체 부분들이 가장 이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고체 자 여기 전고체 중에서 황화리튬을 생산하는 부분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이수 스페셜티가 좀 하고 있고 데모 플랜트를 지금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11월부터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빠른 부분들이 이수 스페셜 현재 케미칼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리크 멀티를지라든가 석경 AT라든가 다른 보이지 않는 어떤 봉화 물계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많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서서히 저점을 약간 높여가고 직전 조건 정고점을 살짝 넘었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고 있죠. 이평선이 20일, 60일이 거의 수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의 안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상승이 좀 현재 앞으로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리튬보다는 현재 전고체 그다음에 또 분리막이나 전해질 쪽 부분들이 이제 공산품으로 취급이 되는 부분에 미국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타5 종목들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도 장중에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취업의 문턱은 너무나도 높지만 그래도 주식 수익의 문 정도는 두들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강의 바로 이야기 들려주시죠. 예. 자, 오늘 뭐 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전공정, 전공정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약간 루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기서 전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포토 공정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포토 공정에서 가장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EUV 공정에 대해서 좀 두 가지 공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제조에 이제 8대 공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웨이퍼 제조가 있고 그다음에 웨이퍼 위에다가 코팅을 하는 산화 공정이 좀 있고요. 첫 번째 방막이죠. 그래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 회로를 그리는 포토 공정, 그다음에 회로를 깎아내는 식각 공정,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증착 과정을 방막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웨이퍼의 가장 밑단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웨이퍼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실리콘이 반도체잖아요.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연결을 트랜지스터를 만들려면은 여기서부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 현재 전기적 특성을 갖게 하는 어떤 부분이 이온 주입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 배선을 깔게 되고 후공정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를 그리고 깎는 작업이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이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첫 번째는 웨이퍼를 만들어야겠죠. 보통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을 합니다. 다결정 실리콘 부분인데 쉽게 말해서 인곳이라고 하는데 인곳은 순수한 실리콘만 하는 덩어리를 인곳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곳 같은 생물을 무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건데 이걸 현재 우리가 무 썰듯이 이렇게 슬라이스 된 부분이죠. 이걸 얇게 썰면은 웨이퍼가 좀 됩니다. 웨이퍼를 갈아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웨이퍼 판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대표적인 업체는 SK 실트론이 좀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전기차 순수한 실리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첨단 공정, 특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 전력이나 아니면은 통신 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실리콘이 아닌 실리콘 카바이드, SiC나 질화 갈륨, GaN 질화 갈륨을 가지고 소재를 만들기도 좀 합니다. 이 부분들은 차후에 알아보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반도체 제조 공정, 웨이퍼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피자 파이처럼 돼 있죠. 여기는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다 회로를 좀 미세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좀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우리가 실리콘을 쓰는 이유가 현재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실리콘이 반도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공정에 이온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실리콘에다가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은 실리콘의 이제 특정 성분이 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리콘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위에 배선 공정 이런 부분 빼고 제일 밑에 밑단에다가 현재 불순물을 가하게 되면은 이온을 가하게 되면은 전기적 특성을 갖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실리콘 원자 같은 경우는 현재 다른 원자와 같이 구성이 돼 있지만은 전자를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온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실리콘에다 쏜다고 말씀드렸죠. 쏘게 되면은 다른 원자가 취환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자는 정상적인 실리콘 원자 전자보다 적게 공유하는 어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남는 전자가 이렇게 떠돌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전자보다 많은 원자를 수용하는 어떤 이온이 핵이 치환이 되는 모습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거나 많거나 했을 때 전자가 남아돌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이렇게 갖는다고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실리콘을 반드시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해했던 그 이제 이온 빔을 쏴주게 되면은 이제 소스 드레인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전자는 남는 전자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현재 이렇게 바뀌어주는 것이 되는데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가 원래 기능이 전류 흐름을 현재 바꾸어주는 어떤 기능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리지널 트랜지스터는 이 발이 3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로에다 구현을 하다 보니까 위에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인데 소스 드레인을 어떻게 만드냐? 이온 주입을 해서 여기가 전자가 남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그러면 이 전자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는 어떤 그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논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원리입니다. 그 좀 전에 지난번에 했는데 게이트의 전압이 가해지면은 현재 실리콘에 있는 어떤 전자가 다리처럼 연결이 되고 소스에 있는 남는 전자가 이렇게 이동식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전류를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지스터가 3개 축이다. 소스, 드레인,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자가 흐르고 게이트는 이걸 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개의 발이 있죠. 그래서 이 회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길었고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은 자 반도체를 회로를 하게 되면은 이런 회로를 만들게 되고 웨이퍼가 이런 모양으로 되죠. 그래서 회로를 그리게 되는 어떤 배선 과정까지 다 그리게 되는데 회로를 사람이 손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화학 작용, 물리 작용을 통해서 다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회로를 이제 그리는 작업 하기 전에 먼저 웨이퍼를 만들어냈으면 일단 코팅을 해야겠죠. 코팅을 하는 가운데 건식 공정, 건식으로 또는 습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열 처리 어떤 부분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코팅을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사전 이제 바탕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회로를 그려야 되죠. 먼저 사나막을 이렇게 방막을 했으니까 방막을 일일이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게 해서 이제 도포하는 것이 강광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광액 부분들이 있는데 강광액에서 빛을 쏴주면은 현재 없어진 빛을 안 비치는 부분이 없어지거나 또는 빛이 비치는 부분이 없어지는 어떤 물질을 현재 도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빛을 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로가 그려지게 되는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포토 공정이라고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포토 공정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밑에 사나막이 있고 그다음에 강광액 도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을 쏴주게 되면은 먼저 그 현재 색이 변하는 거죠. 위에 코팅된 부분, 위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색이 변하고 현상액을 이제 붓게 되면은 색이 변한 부분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나막, 방막에다가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새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다시 또 액체를 부었는데 그게 현재 식각액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밑에까지 이렇게 파게 되죠. 그러면은 웨이퍼가 딱 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마지막 나무, 포토 위에 남는 요거 이 찌꺼기는 원래 우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를 통해서 지우게 되는 과정이 포토 과정이다. 포토 과정과 식각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식각 과정, 이제 먼저 포토 과정을 먼저 2층을 파고 그다음에 밑에까지 파는 작업인데 습식 식각 또 건식 식각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식각을 어떤 기계에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좀 이따 말씀을 좀 현재 이거는 뭐 다음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말씀드린데 지금까지 좀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웨이퍼를 만듭니다. 그러죠. 그다음에 방막 원하는 막을 어떤 금속이 됐든 뭐가 됐든 원하는 막을 일단은 도포를 하게 되죠. 여기서 새겨야 되는데 실제 새길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사진을 찍듯이 하기 때문에 감광액을 이렇게 도포를 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러죠? 그럼 2층을 했기 때문에 그 노광 공정으로 사진 찍듯이 인쇄게 되면은 색이 변합니다. 색만 변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현상액으로 없애면은 노란색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노란색 부분을 없앤 것이 아니라 밑에 요거를 1층짜리를 없애야 되니까 식각으로 없애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째요? 2층에 남아있는 것들도 어째요? 포토액이 아직 현상액에서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지면은 딱 이런 모양으로 회로가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먼저 강광액 도포, 그다음에 현상액 도포, 그다음에 뭡니까? 식각액 도포, 그다음에 포토 레지스트 이런 여러 가지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회로가 딱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앵커님. 여기서 네. 이제 질문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잘 듣고 계시죠? 네. 갑자기 확 긴장이 되네요. 예, 열심히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식각 장비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각 장비 부분들은 오른쪽에 웨이퍼를 놓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꼭 밥솥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걸 웨이퍼를 놓고 여러 가지 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단면도를 그려보면은 대부분 이제 플라즈마로 합니다. 플라즈마를 통해서 그냥 기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웨이퍼 식각을 깎아내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좀 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부식이 심하기 때문에 식각 장비, 부품, SRC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걸 합니다. 플라즈마라는 기체를 가지고 이 플라즈마는 기체가 이온화된 기체이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존 물질을 침투에 들어가서 뺏고 없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식각이라든가 세정, 증착 여러 가지 작용들을 다 여기서 좀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플라즈마 공정의 어떤 특징, 플라즈마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플라즈마가 이온화되기 때문에 기존 물질을 어떤 침투를 해서 이제 기존 물질을 현재 드러내는 작업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깎아내는 작업을 플라즈마에서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제일 처음에는 식각하고 포토하고 식각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미세화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UV 공정, 노광 공정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보라색빛 반사비를 통해서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을 중에 갑이다, 슈퍼 갑이다, 뭐 ASML 이런 업체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 미세화될수록 포토 공정의 미세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장비, 유일한 장비가 EUV 장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어떤 D램도 마찬가지, 파운드리도 D램, 그다음에 랜드도 미세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쪽 장비가 대세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UV를 다시 말해서 현재 극자외선입니다. 극자외선을 만들기 위한 장비가 상당히 복잡하죠. 기술도 복잡합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이걸 좀 쏴주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UV 공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위에 파운드리, 그다음에 D램, 3D 랜드 했던 그 부분이 보면은 물론 밑에 용어는 명칭은 다 다르지만은 미세호 공정으로 갈수록 이제 EUV 어떤 프로덕션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차세대 EUV 공정도 이제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EUV로 다 웬만하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중장기주로 대체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현재 D램과 랜드에 관련된 건데 보통 10나노, 12나노 정도가 현재 상황인데 EUV 공정으로 앞으로 차세대 공정에서는 EUV 공정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UV 공정으로 하고 있는 기존의 공정은 DUV라고 해서 같은 자외선입니다. 심자외선이고 현재 기존의 포토는 심자외선이고 그다음에 UV는 극자외선. 그러니까 이걸 회로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차이 나죠. 45나노미터, 16이나 12, 지금의 나노미터죠. UV로 공정을 갈수록 미세하게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회로를 그릴 수가 있고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로 작용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포토 공정, 먼저 찍어내는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원리는 간단하게 기존의 포토 공정에서는 이렇게 빛을 투과해서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현재 포토 이렇게 사진을 찍듯이 하는 것이 되지만은 EUV 공정에서는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빛을 거울처럼 반사만 시켜서만 이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점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포토, 현상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기존의 어떤 그 DUV, 기존의 장비는 투과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때도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고 펠리클, 보환 덮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노광 공정에서는 반사를 시켜서 만들었는데 이때도 포토 마스크가 필요하고 펠리클이 필요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UV 공정에서는 굉장히 고난도의 어떤 그 포토 마스크, 그다음에
그 외에 대한 덮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 용어, 그러니까 포토 마스크, 이렇게 필름이 있죠.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원판이 블랭크 마스크가 좀 해당이 되고, 이걸 이제 포토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쏴주게 되는데, 포토 마스크를 덮건 보호 덮개가 이 펠리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V 장비는 이제 ASML이 만들기 때문에 부속품으로서는 포토 마스크, 그다음에 펠리클을 만드는 업체가 고단가고 자주 갈아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장비 업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탑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를 쫓아가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이 모든 내용을 이미 다 숙지하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이 핵심만 내용 짚어주실 테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보다 더 핵심인 관련한 종목들의 흐름도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임상현 강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기 앞서서 직전 종목이었던 DNF가 또 한 주새 6% 넘는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늘 강의와 연결되게 종목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강의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DNF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DNF 같은 경우는 미세 공정, EUV 공정이 아닌 아닌 중간 공정에서 미세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각종 전구체 물질을 생산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닥에서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였다.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 조정을 보였다가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가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살짝 넘어서다가 약간 횡보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돌파를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DNF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NF가 한 주새 6% 넘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니까요. 노란 톡방 안에서 구체적인 타이밍 함께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을 콕 집어 오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1타 주식은 FST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가격적인 전략 그리고 타이밍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오늘 종목도 오늘 강의와 또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된 종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EUV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 마스크라겠는데, 포토 마스크를 원판이 블랭크 마스크고 포토 마스크를 덮는 것이 펠리클이다. 이 세 개에서 다 끝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현재 대장주는 SNS텍이라 해서 EUV용 이제 펠리클하고 포토 마스크 원판인 블랭크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아직 힘이 없는 업체가 2등 업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FST입니다. FST는 크게는 이 펠리클 보호 덮개죠. 펠리클을 만들고 있고, 또 이거는 포토마스크와 펠리클을 자동 교체를 좀 해줘야 되는 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발주의 개념인데, 현재 계열사의 현황을 왼쪽에 화면에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FST에 많은 자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회사인데, 이솔이라는 회사가 EUV 광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산업용으로 개발을 했고, 이걸 반도체용으로 먼저 어떻게 아이디어를 캐치해서 가져간 것이 ASML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원천 기술을 이솔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솔은 FSD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광 장비, EUV 장비를 또 만들 수도 있는 현재 포텐셜을 일단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계열사를 하나둘씩 살펴보면은 왼쪽에 SP텍, 그다음에 화인세라텍, 그다음에 FXT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도체 관련된 재료, 공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한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신호 수십 개를 완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회사 중에 하나인 부분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또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웨이퍼 측정, 검사 그런 것들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그 회로를 계속해서 증착을 하다 보면은 회로가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가 오로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첨단 공정의 쇠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솔이라는 회사 부분들이 EUV 어떤 노광 장비를 산업용으로 최초로 개발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FST에서는 현재 EUV 파장 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하게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펠리크리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ST는 다양한 소재의 EUV를 왼쪽에 보시면은 펠리클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약간 유리처럼 생긴 실리콘이라고 말씀드린 실리콘에다가 탄화 기술을 섞어서 단단한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이 좀 FST하고 현재 SNS텍하고 조금 다릅니다. SNS텍은 실리콘 또는 현재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드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EUV형 포토 마스크의 펠리클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 부분이고 하나의 뭐 굉장히 펠리클 하나에 굉장히 고단가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포토 마스크가 5억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펠리클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자주 갈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가 DUV 장비, 기존의 이제 심자외선 장비에서도 씁니다. 근데 보통 EUV 장비에서는 펠리클하고 블랭크 마스크의 단가가 보통 60배, 40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고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업체는 자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비까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좀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FST가 SNS 그 텍보다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약간 후발적으로 오르지만은 이제는 반대로 그 현재 추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 SNS 텍만 있는 것이 아니라 FST도 있고 이 장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EUV에 대한 원천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은 세 번째 올라가는 흐름이 좀 된다. 앞으로 대세는 계속해서 현재 EUV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 성장성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래 노란톡 보시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1타 주식의 구체적인 가격적인 전략과 타이밍을 함께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월요일 출발이 좋았죠.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도 반도체 봄 이 주제로 진행이 됐죠. 반도체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1타 주식은 FST입니다. 구체적인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임상현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